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왔어요. 곧 있으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계절인 가을. 여러분은 가을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추석, 독서, 고추잠자리, 단풍놀이, 이 밖에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단풍잎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왔답니다. 전라북도 정읍의 내장산은 호남 5대의 명산 중의 하나로서 1971년 우리나라 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어요. 가을철 단풍이 아름다워 옛날부터 조선 팔경의 하나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곳으로 손꼽힌답니다. 국내 가을 여행지 중 최고라 불리는 내장산의 단풍. 해마다 가을이 되면 단풍 명소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답다는 내장산의 단풍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죠? 파란 하늘, 붉게 타오르는 단풍이 유명한 내장산으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제목, 내장산 단풍 이야기. 옛날 내장산 설해봉 아래 자그마한 초가집에 홀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날이 새면 어머니는 아침 일찍 약초와 나무를 캐러 나가고 아들은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해오고 사냥도 하였지요. 어머니와 아들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은 끔찍했답니다. 어머니, 다리 아프시죠? 어서 좀 여기 누워보세요. 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아휴, 아니다. 네가 고생이 많았지? 오늘도 나무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우리 어머니 일 안 하고 편히 쉴 수 있게 해드려야 할 텐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제가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의 효심은 지극하였지요. 아이고, 아니다. 난 산에서 나는 신선한 나물과 흐르는 약수를 받아 마시며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으니 건강한 지금에 만족하고 감사하단다. 그나저나 네가 어서 좋은 배필을 만나야 할 터인데 이 어머니는 네가 걱정이로구나. 이렇게 두 모자는 가난했지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서로를 위하여 정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 어머니는 약초를 캐러 떠났고 아들은 나무를 하러 나갔지요. 얘야, 오늘도 도끼 조심하고 산짐승 조심하거라.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 어머니도 산길이 미끄럽고 위험하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마세요. 오냐. 이 애미 걱정은 말고. 그래, 네 보찜 안에 애미가 만든 주먹밥 넣어놨으니까 점심도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야 한다. 네, 어머니, 걱정 마시래도요.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은 각자의 일터를 향해
길을 떠났어요. 어머니는 오솔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날따라 날씨도 좋고 새들도 지저귀고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답니다. 아이고 이런, 벌써 밤과 감이 이렇게 무르익었다니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밤을 좀 주워가야겠다. 우리 아들 밤을 넣은 밥을 참 좋아하는데 저녁밥은 맛있게 해줘야지. 어머니가 산길을 따라 오르는데 왠지 모를 기분이 좋은 느낌이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귀한 보약제를 발견했답니다. 아이고 이런 세상에, 이건 산삼이잖아. 아이고 잘됐다. 이건 우리 아들에게 다려서 줘야지. 요즘 기력이 좀 쇠한 듯 보였는데, 아이고 세상에, 운도 좋지. 그렇게 어머니는 귀한 약초를 발견하고 아들 줄 생각에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어라, 이건 말굽버섯이잖아. 아이고, 오늘 이게 무슨 횡재인지 많이도 있구나. 그래, 이건 내다 팔아야겠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어머니는 귀한 약재들을 많이 발견했고 약초를 캐 담느라 날이 저무는 줄도 몰랐답니다. 아이고 이런, 해가 벌써 졌네. 어서 서둘러야겠다. 그렇게 늦게야 해가 저문 것을 깨달은 어머니는 캔 약초를 짊어지고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얘야, 예미 왔다. 시장하지? 배고플 텐데, 아유 이를 어쩌누.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일찍 돌아와 있어야 할 아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이렇게 늦은 적이 없었는데, 아들 녀석이 간 쪽은 산짐승들이 많아 위험할 텐데, 이를 어째. 벌써 깜깜해져서 앞도 안 보이는데, 안 되겠다. 내가 마중을 좀 나가봐야지. 깜짝 놀란 어머니는 당장 소나무 하나를 골라잡고 송진이 많이 엉켜붙은 부분에 불을 붙여들고 아들을 찾아 나섰답니다. 서가! 어머니는 이곳저곳 아들이 갈 만한 곳을 찾아보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 아들을 찾지 못한 채 소나무에 붙인 불도 모두 타버리고 말았지요. 어머니는 기진맥진하여 산속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한편 아들도 늦은 저녁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시겠는데? 그래도 뭐 오늘은 운 좋게 토끼를 잡느라 그런 것이니까 어서 가서 어머니께 보여드려야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들에게도 이날 하루는 참 운 좋은 날이었어요. 나무를 하러 산속에 들어갔을 때 우연히 토끼굴을 발견하여 토끼를 2마리나 잡을 수 있었거든요. 토끼를 잡느라 피곤했던 몸을 산자락에 누이고 낮잠을 실컷 잔 탓에 나무하는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어둠이 짙어올 때까지 땔감으로 쓸 나무를 한 짐 채우다 보니 밤중이 되었던 것이었답니다. 집에 도착한 아들은 어머니를 힘껏 불렀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너무 늦었죠? 죄송해요. 이것 보세요. 제가 오늘은 토끼를 잡았다고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를 부르며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보았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상하다. 이리 밤이 깊었는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잖아. 이 야심한 시각에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신단 말이야. 아들 역시 소나무 하나를 집어들어 송진이 잔뜩 묻은 부위에 불을 붙이고는 어머니를 찾아 나섰어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은 평소 어머니가 잘 다니시는 길을 따라 헤매며 어머니를 찾아 나섰지만 그 어디서도 어머니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아들이 가진 소나무에 붙인 불도 다 꺼지고 깜깜해져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아들은 산속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산신령님께 어머니를 찾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요. 산신령님, 우리 어머니를 찾게 해주세요. 사방이 어두워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제발,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산신령은 아들의 눈물 어린 기도에 감동하게 되었어요. 너의 그 효심에 감복하였다. 내가 앞이 잘 보이도록 환하게 불을 밝혀주도록 하겠다. 산신령은 산 전체를 밤중에도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자연의 불을 밝혀주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내장산에서 가장 많은 나무의 종류를 하나 골랐지요. 그리고 그 나무의 잎새마다 붉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내장산의 단풍이에요. 이렇게 산신령의 도움으로 그 많은 잎새의 밝은 빛으로 온 산이 환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이 손에 든 소나무에 붙인 불은 모두 꺼졌지만 잎새마다 빨간 물이 들어 타고 있는 듯 사방이 밝아졌으니 아들은 뛸 듯이 기뻤어요. 이제 집에 가면 어머니가 돌아오셨겠지? 아들은 뛰는 듯 집을 향해 돌아가 보았지만 어머니는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아들은 이후로도 어머니를 찾아 나섰지만 아들을 찾아 떠난 어머니의 모습은 다시는 볼 수 없었답니다. 그 후 산신령은 아들의 효심을 지극하게 생각하여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 나섰던 계절인 그 가을이 되면 내장산의 잎들을 붉게 물들여 주고 있답니다. 정읍 내장산의 단풍 이야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내장산에 오르는 입구에는 단풍 터널이 있답니다. 바닥에 잔뜩 떨어진 낙엽을 밟으면 자작자작 하는 소리가 귀를 간지럽히고 바람에 흩날리는 단풍잎을 맞으며 사진을 찍고 있노라면 황홀해질 지경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맘에 안 든다고,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에 삶의 사계절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한답니다. 지금 잘 버텨내면 따뜻한 봄, 열정적인 여름, 화려한 가을이 우리 곁을 찾아와 환히 비춰줄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잘 보낸 여러분, 아무 걱정 말고 다시 없을 이 시간을 즐기며 편안한 꿀잠 주무시길 바래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